장단점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배용균 씨 성격상 지금 맺고 끊는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맺고 끊는 그런 후보인데 시의회나 도의회나 시민들 고민을 무슨 일이 되겠으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배용균 후보는 맺고 끊는 데가 정확한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못대가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한편은 장단점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그것을 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배용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을 갖고 우리 시민들, 나와 도민들 상대하는데 아마 갑한 도연으로 일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전에 제가 이제 제 지역에 지금 배용균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사실상 이번도 청춘명도 도에 도연으로 우리 시민들의 뜻 따라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배용균 씨가 제 사무장을 해주면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나왔다면 그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텐데 배용균하고 일을 해보니까 그 한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선 우리 배용균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가 도민을 위해서 일 좀 해달라는 마음에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배용균 씨가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요. 또 제 선거구 성동방송도성 장을 소벽 이쪽으로 다녀보면은 현 우리 도의원 일 잘합니다. 일 잘하시고 그분한테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단 그 지역 주민들 말씀에 일은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얼굴 한 번도 구경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한다고 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망할 정도로 그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제가 제責任감을 한두 번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용균 씨는 이번 도에 입성하면 아마도 저 못지않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우리 논산 시민 나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돼서 오늘 여기서 배용균에 대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배용균 씨를 좀 더 가깝게 지켜봐 주시고 가깝게 있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었으면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 시민들께서도 배용균 씨의 그 특수감을 지적하시는데 그 지적하시지 말고 그런 면에서 우리 논산시 우리 도민을 섬기는데 좀 좋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지 속에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좀 물음을 주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손덕빈 전도의원이고 저를 사실 지역에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항상 후배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지출을 하시게 되면 도의 의장에 충분하게 도전도 되고 충분히 당선도 되실 그 사선이시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주셨어요. 항상 고맙고요. 우리 손덕빈 전 부의장님 목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결코 그 선배 도의원, 아버님 같은 선배 도의원님이 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시의원 3선, 도의원 3선 하셨는데, 예. 지난 4년 선거 때는 어쨌든 지금 그때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을 때 낙선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랑 반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의원님 보실 때 지금 배영준 후보 지지 선언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가 현 지금 오인환 의원이 초선이잖아요. 초선은 진짜 특별히 못하면, 물론 특별하게 못한다면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지만 어지간하면 보통 이제 재선 정도는 시켜주잖아요. 지금 현재 판세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판세가 배영진 후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막바지인데 어떤 식으로 선거 지원을 해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가 제가 선거를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제 선거 욕선을 했습니다. 그 선거판에 이제 선거에 임해서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정당 지지도 무시 못합니다. 정당 주식 그것도 무시 못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한테 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배용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용진 후보는 시민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보았을 때 지금 사람이 똑똑하다, 목을 조금 못 숙이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자기의 당연한 태생이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못 고치는데 일 챙기는 것만은 또 그런 데를 잘 챙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배용진이 움직임을 보면 사실 약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안 드려야 되는 건지라도 그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넘어지는 것도 봐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도 봐가면서 그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볼 정도로 그렇게 부산하게 다녔는데 성격상 그렇게 못 다녀서 그게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이제 오 후보가 또 오 후보 역시 정말 바지한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 후보 역시도 그렇게 바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해볼만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덕빈 전 도의 부의장님이시죠. 지금 배웅진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구역은 취암동, 부창동, 부정면, 노성, 성동, 상월, 광석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고 또 논산시장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민 대중의 일반 여론인데요. 이 도의원 선거는 이 기초의원 선거하고 또 틀려서 당을 보고 찍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고 오늘이 마침 사전 투표하는 날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의원, 현직 도의원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요즘 이 광석면을 비롯해서 노성, 성동, 광석, 상월, 논산에서도 도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확 퍼진 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광석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참 온전한 유통, 제값받는 유통, 그 시설 확장을 위해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총 9억 8천에 달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역농협 독자적으로 하기란 그 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구 도의원한테 가서 상의를 했는데 나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렵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저쪽 연무 쪽 김영도 도의원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 말끔히 해결해냈다. 이래서 지난 1년 동안 아주 그 선거구 내에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이 배웅진 후보가 이제 우리 송덕빈 전 도의 부의장께서 아끼는 후배 한번 키워보겠다. 뭐 배웅진 후보하고 두 분이 경선을 했어도 송덕빈 우리 부의장께서 질 일이 없는데 그 참 용퇴하시고 그를 적극 돕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저 송덕빈 전 부의장께서도 선거 구역 내에 지역을 돌면서 작고 큰 민원들, 자동차에 뭐 잣대도 갖고 다니고 장화도 싣고 다니고 그러면서 작고 큰 민원들, 이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또 필요하면 도비부터 세워가지고 시비를 붙게 해서 해결해냈다. 그게 시의원 3선, 도의원 3선의 장수 비결이었다. 이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붙으셨으니 기왕에 그 배웅진 후보를 돕기로 작정하고 나서셨으니 어떻게 당선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다 못하는 거죠. 그거 저 혼자만 의미로 전문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오인영 현 도의원님께서 좀 방송농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후보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초선이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배웅진 후보가 이번 당선인에 가더라도 초선은 어떠한 일 그 챙기지 못합니다. 아니, 김형도 의원도 초선이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도의원이 되면 자기 부서의 자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쫓아다니면 아선소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선들이 흔히 보면 초선들이 가서 뭘 하겠느냐는 것은 그 일들을 돈 줄 모르고 나오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김영도 같은 경우는 논산서 김영도가 계산되는데 김영도 의장 같은 경우는 논산서 시의원을 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 루트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챙기는 거지 초선 가면 절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웅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일들을 아마도 저한테 자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려운 게 있으면 아마도 저한테 쫓아와서 좀 물음을 줬을 때 그 노트를 알려서 만약에 배웅진 씨가 그 일을 처리 못한다면 제가 도에서까지 쫓아가서 같이 일을 챙겨서 시민들 뜻 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문을 열었으니 우리 배웅진 후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현수막에 내건 슬로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논산을 돈산으로.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 나이든 세대에서는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된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요즘 그 청년 세대에서는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논산이 과거에는 인구가 20만 도시였고요. 그다음에 훈련소 포함 유동인구가 10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합이 30만 도시였어가지고 그동안에 상권도 30만 도시였을 때 하나의 상권을 가지고 우리 논산 시민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셔가지고 돈이 잘 벌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뭐 훈련소가 면회부활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면회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또한 10만이 반드시 넘는 이 시점이고 상권은 또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장사가 그다지 잘 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의 어떤 과거 돈산이라고 불려졌던 우리가 충남에서 천안
버금갈 수 있었던 도시였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충남에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논산을 논산으로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과거 부귀영화가 있었던 우리 논산으로 되돌아가려는 초석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가 누리던 논산의 영화를 재현해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